別府에서 가성비 좋은 올 인클루시브 온천 호텔을 예약했다.別府만이 한눈에 보이는 오션뷰 객실. 체크인 하자마자 수영장이 보이는 라운지에서 스낵과 술을 즐기고 맥주는 기계가 알아서 따라준다. 와인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저녁에는 테이블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음식이 나오고 밥을 먹은 뒤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노천탕. 끝난 줄 알았더니 밤 9시부터 라운지가 다시 열린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쌀국수,別府냉면, 갓 구운 크루아상, 버거에 스파클링 와인까지 이 모든 게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호텔을 예약하기 전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 위치다.別府역에서 차로 약 25분, 기차를 타고別府까지 왔는데 호텔에 가려면 다시 셔틀버스를 타야 한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여행에도 좋은 위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렌터카도 없이 온 내가 왜 굳이 여기까지 들어와야 할까? 혹시 이곳은 관광을 위한 호텔이 아니라 호텔 안에서 하루를 보내기 위한 곳인 걸까? 오늘은 하루 동안 그 답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시작은 하카타역, 후쿠오카에서別府까지는 특급 소닉을 타고 간다. 표를 사고 파란색 소닉을 타면 여기까지는 평소別府여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別府에 도착한 다음이다. 역에서 나와도 호텔이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다. 캐리어를 끌고 이번에는 호텔 셔틀버스를 찾아간다.別府역에서 호텔로 가는 셔틀은 미리 예약해야 한다. 예약할 때는 캐리어 개수까지 입력한다. 그러니까 차 없이 이 호텔을 이용한다면 숙소 예약만 해놓고 끝내면 안 된다.別府에 도착하는 시간 그리고 셔틀 출발 시간을 먼저 맞춰놓는 게 좋다. 다시 버스에 올라탄다.別府역을 출발해서 조금씩 시내에서 멀어진다. 창밖 풍경도 점점 조용해지고 한참을 가다 보니 멀리 커다란 건물이 하나 보인다. 그랜드 메르큐르別府만 리조트 앤 스파. 오늘 숙박할 곳이다. 그런데 호텔을 제대로 보기 전에 첫 번째 문제가 생겼다. 배가 고프다. 올 인클루시브라고 해서 안심하고 왔는데 포함되어 있는 건 저녁과 아침, 점심은 아니다. 그리고 이곳은別府역 앞처럼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여러 식당이 나오는 위치도 아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뭘 먹을 수 있을지 찾아보니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시작부터 조금 난감하다. 결국 근처에서 한 곳을 찾아냈다. 오이타 향토 요리를 파는 도라상. 그런데 라스트 오더가 거의 끝나간다. 겨우 자리에 앉고 주문한 건 오이타 향토 요리 정식.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한 상에 도리텐, 류큐, 다고지르, 도리메시, 야세우마까지 오이타에 왔다면 한 번쯤 먹어봐야 할 음식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 먼저 류큐, 생선에 양념을 채워 먹는 오이타 향토 요리다. 양념은 충분히 배어 있는데 생각보다 짜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게 하나 나온다. 유부초밥. 안을 보니 그냥 흰밥이 아니다. 닭고기와 우엉으로 만든 도리메시가 안쪽까지 꽉 차 있다. 달콤한 유부에 닭고기와 우엉 향이 같이 올라온다. 마지막은 야세우마. 콩가루와 설탕을 묻힌 쫀득한 오이타 향토 음식이다. 반찬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디저트라고 하기에도 독특하다. 그런데 식사 마지막에 먹으니까 이상하게 잘 맞는다. 선택지가 많지 않아 찾아온 식당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이타 향토 요리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꽤 괜찮은 한 끼가 됐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괜찮게 해결됐다. 그리고 이제 정말 궁금한 건 호텔이다. 객실로 올라간다. 오늘 이용하는 곳은 슈페리어 트윈 오션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침대 2개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생각보다 공간에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 객실을 선택하는 이유는 창문 앞에 있다. 커튼을 열면 바로 앞이別府만. 바다 너머로는 산 능선까지 시야가 길게 열린다.別府시내 중심에 묵었다면 쉽게 만나기 어려운 풍경이다. 객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안은 비어있다. 처음에는 올 인클루시브 호텔인데 왜 냉장고가 비어있나 싶었다. 그런데 답은 객실 밖에 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라운지가 나온다. 3시부터 6시까지 이브닝 소셜. 투숙객이라면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스낵이 있고 커피, 소프트 드링크, 그리고 맥주잔을 올려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잔을 기울인다. 맥주를 채우고 마지막에는 거품까지 깔끔하게 맞춰준다. 이건 한 번만 하기 조금 아쉽다. 옆에서는 와인도 직접 따른다.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스낵까지 가져오니 왜 객실 냉장고가 비어 있었는지 조금 이해가 된다. 객실 안에서 혼자 마시는 구조보다 사람들이 라운지로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방식에 가깝다. 그리고 호텔을 조금 더 둘러보다가 또 예상하지 못한 공간을 발견했다. 헬로키티다. 다다미 객실도 있고 다른 객실에는 침대 위에 커다란 리본까지 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산리오 캐릭터 파크 하모니랜드의 공식 호텔이다. 하모니랜드까지 차로 약 13분. 여름에는 야외 수영장도 운영하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얕은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족 손님이 많은 것도 우연은 아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니 이 호텔의 성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역 근처에서 잠만 자는 호텔이라기보다 한번 들어오면 호텔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여행이 되는 리조트에 가깝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다. 저녁이다. 점심에는 호텔 밖에서 먹을 곳을 찾아봤는데 저녁이 되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다. 식당에 들어가니 음식이 끝이 어디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석식도 라이브 키친 중심의 뷔페다. 먼저 하카타 돈코츠 라멘. 후쿠오카에서 베푸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라멘을 만들고 있다. 면을 직접 데치고 차슈와 토핑도 원하는 만큼 넣는다. 다른 쪽에서는 오이타 와규에 푸아그라 미트 소스를 올린 비프버거, 새우, 오징어, 참치를 골라 직접 만드는 해산물 덮밥, 오이타산 파를 곁들인 샤브샤브, 오이타규 스키야키까지 있다. 그런데 먹다 보니 익숙한 음식이 또 보인다. 토리메시, 류큐, 야세우마. 점심에 밖에서 찾아서 먹었던 오이타 향토 요리가 이번에는 호텔 안에서 다시 등장한다. 그러니까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오이타 음식을 호텔 안에서 계속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올 인클루시브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시작된다. 술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맥주, 와인, 사케, 소주, 소프트드링크까지. 음식을 하나를 가져오면 마실 게 생기고 술 한 잔 가져오면 또 다른 음식이 눈에 들어온다. 마지막에는 방금 만든 몽블랑까지. 여기까지 오면 저녁에 몇 종류가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무엇을 먹을지 고르는 쪽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다. 온천. 이 호텔에는 부지 안에서 올라오는 히지 온천 자체 원천이 있다. 실내 대욕장은 공간이 넓고 사우나도 있다. 그런데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바다 방향으로 열린 노천 안반탕이 나온다. 낮에 객실에서 봤던 베푸만을 이번에는 온천에서 바라본다. 아침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출, 밤에는 조용한 수면을 바라보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다. 물은 조금 뜨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기차 타고 셔틀 타고 먹고 마시고 나니까 오히려 이 온도가 잘 맞는다. 여기까지 와보니 오늘 이동 동선이 이상할 정도로 단순하다. 객실, 라운지, 식당, 온천, 호텔에 도착한 뒤로 멀리 움직일 일이 거의 없다. 목욕을 끝내고 나오면 온천 라운지도 있다. 차를 마시면서 잠깐 쉬고 이제 정말 오늘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밤 9시 낮에 술을 마셨던 라운지로 다시 내려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 이번에는 나이트캡. 낮에는 맥주와 와인이 중심이었다면 밤에는 위스키, 소주, 각종 스피릿이 나온다. 직접 섞어서 칵테일까지 만들어 마실 수 있다. 결국 저녁을 먹고 온천까지 끝냈는데 또 라운지에 앉아있다. 그런데 낮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밝고 활기차던 오후 라운지와는 달리 밤에는 식사와 온천을 마친 뒤 천천히 한잔하면서 쉬어가기 좋은 분위기가 된다. 베푸역에서 멀리 떨어진 호텔까지 왔는데 굳이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다음날 아침 마지막 확인을 위해 다시 식당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아침부터 또 일이 커졌다. 쌀국수는 치킨, 프라이드 어니언, 라임, 고수를 올려 직접 완성한다. 베푸 냉면도 있고 오차즈케, 나가사키식 참깨 우동도 있다. 연어가스 버거, 반숙란을 올린 오픈 샌드위치, 그리고 현장에서 구운 작은 크루아상. 반으로 갈라보니 안쪽 결까지 제대로 살아있다. 오이타 명물인 도리텐도 있다. 그리고 아침인데 스파클링 와인까지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 던졌던 질문에 답이 나온다. 베푸역에서 차로 약 25분, 셔틀까지 예약해서 타야 한다. 분명 역 앞 호텔과는 여행 방식이 다르다. 이 호텔은 관광의 거점으로 쓰기보다는 호텔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여행에 훨씬 잘 맞는다.